계속 이어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납부세액 있죠. 납부세액에는 뭐가 있다? 지방교육세는 부과될 거고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건데 지방교육세는 어디 세목에만? 지방세 세목에만 부과돼. 이렇게 암기하시라고요. 근데 농어촌 특별세는 맨 위에 있는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두 개 다 적용돼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소득세 있죠. 암기할 때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요. 다른 뭐 부가가치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세목만 알면 된다고요. 밑에 있는 소득세는 둘 다 적용되는데 않는다. 맨 위에는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지방교세는 아까 끝났고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목은 취득세도 들어가지만 등록 면허세는 뭡니까? 예, 요것만 적용되고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재산세도 이거 적용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근데 요거는 모두 적용되고 이거는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가운데 있는 이거는 하나만 적용돼요. 하나만. 그리고 등록면에서는 지방교육세만 부과해요. 농어촌 특별 부과 안 하고 재산세는 뭐 지방교육세만 부과돼요. 그러면 종합부도 남았죠. 종합부도는 뭐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안 된다 있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 20%가 부과돼요. 몇 프로? 20%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안 온다 했죠? 어떤 세금에 어떤 부가세가 부과됩니까? 하는 것을 물어요. 감면 내용은 지금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23페이지. 자, 23페이지는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세금 있어요. 자, 우리는 부동산을 처음에 무슨 가정이 있을까요?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 어떤 세금들이 부담될 수 있을까 하는 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세금들이 부과될 수 있을까. 자, 그 다음 부동산을 처분이 뭐죠? 매각, 양도죠. 부동산을 팔 때는 어떤 세금들이 부과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됩니다. 자, 기본 내용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단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 매매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와 등록 매매세는 한 번만 내는 세금이에요. 예. 자, 그리고 부동산을 받을 때, 앞 시간에 내가 강의할 때, 부동산을 그냥 매매로 샀다면 취득세만 내면 돼요. 됐나요? 근데 부동산을 부모로부터 미리 정려받았어요. 그럼 취득세가 뭐예요? 내가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라 했죠. 근데 너는 대가 없이 부동산을 재산을 얻었죠. 그러면 정려세를 추가해서 내야 돼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남겼어요. 부동산을. 그럼 부동산을 내 소유권을 받았죠. 또 취득세를 내야 됐죠. 그런데 우상으로 또 얻었잖아요. 상속세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세와 정려세는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 아니죠. 누가 내는 사람? 받는 사람. 받는 게 뭐냐? 취득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가. 그리고 무상으로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상속세, 정려세가 들어가.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내가 받았다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받았죠. 그리고 소비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소비했다. 그리고 모든 소비물에 대해서는 뭘 부담해야 되느냐?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뭔가 서류가 작성돼야 안 돼요. 문서가 작성되죠. 그럼 문서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항력을 가지면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야 거래하게 돼서 주는 세금이 있어요. 인지세입니다. 뭐라고요? 인지세. 문서 들어가면 인지세. 인지세. 자, 이것이 우리가 취득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이야 라고 해요. 요 두 가지는 지방세고요. 요거는 국세고요. 요 모두는 국세예요. 요 두 가지는 지방세. 요거는 모두 국세입니다. 나중에 익히면 돼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부가세 있겠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에 따르는 부가세가 뭐 했었죠?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죠. 이해됐나요? 네? 그럼 취득 단계에서는 또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도 적용될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다? 농어촌 특별세는 세금도 취득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구나.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입니다. 보유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재산세 내야 돼요. 뭘 내야 된다? 근데 너 재산을 너무 많이 가졌어. 부자야. 종합부동산세 내야 돼요. 자, 그래갖고 또 재산세를 내면요. 재산세를 내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 올해 뭡니까? 홍콩에 불난 거 알죠? 예, 그래서 건축물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화재가 났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소방시설 119 있죠? 그게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부담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소방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재종지가 매년 내게 됩니다. 알겠어요? 부동산 보유하면 뭐 된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세, 재종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부동산을 살 때는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없죠?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내가 사용해. 그럼 이익이 없잖아요. 가치가 상승했다는 거는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 가치가 올랐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가치가 올랐다는 건 가치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 가치가 올랐다는 건 아직 내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야.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미실현된 이익이라는 거야. 그건 이익이 아니라고요. 근데 부동산을 보유할 때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뭐 주는 거? 임대 주는 거예요, 임대. 그게 임대 소득이잖아요. 지대 갈 때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소득이 절대 없어요. 그럼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뭐냐? 임대 소득이 있어요. 무슨 소득? 임대 소득이 있네요. 그럼 소득과 관련된 세금이 발생하죠. 근데 이 소득이 누구냐? 개인이 임대했어? 그럼 소득세라고요. 네? 뭐라고요? 종합소득세라고요. 법인이 임대했어? 법인세라고요. 알겠어요? 개인의 소득은 뭐다? 종합소득세. 법인의 소득은 뭐다? 법인세. 근데 이거를 내면은 추가로 따라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를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익이 있든 없든 내는 것이 재종지. 예, 소득이 있으면 내는 것이 소득에 관계되는 거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도 내가 부동산을 사는 것은 재화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하는 것은 용역이죠. 네?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죠. 그는 용역을 소비했다. 네? 용역. 전기, 물 이런 거는 용역이죠. 네? 남이 가지는 소유물을 내가 가져온 거는 재화를 소비했다. 마트에 있는 물건을 내가 구입했으면 재화를 소비했다. 그럼 소비세 부과 내야 돼요. 그럼 부동산 임대했다. 내가 임차자잖아요. 그러면 뭘 내야 돼? 역시 부가가치세 냅니다. 자, 그럼 임대 계약하겠죠? 여기도 서류가 들어가죠? 인지세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인지세가 들어가지만 이거는 면제를 줘요. 뭐 한다고요? 면제. 부동산 임대 계약은 면제. 그래서 안 내요. 자, 그래서 이걸 부동산 관련 보유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유할 때 이 두 개가 보유세죠. 아까 뭐가 됩니까? 지방교육세라는 것도 들어가고 농어촌 특별세 따르죠. 그래서 부동산 가진 보유세도 뭐가 부가세인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도 보유 관련 세금, 농어촌 특별세도 보유 단계에 적용되는 세금. 우리가 보유 단계 세금이 가장 많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했습니다 하는 거죠. 부동산 팔았어요. 내가 부동산 살 때 5억 주고 샀어요. 그럼 팔 때 4억에 팔았어요. 그럼 손실이 났죠. 그럼 세금 낼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내가 부동산 살 때 5억에 샀어요. 팔 때 7억에 팔았어요. 이익이 남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중간에 가치 상승분 오르고 내린 거는 이익이 아니라고요. 팔아야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매각할 때 뭐가 됐다? 이거는 임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요. 그럼 그 양도를 누가 했느냐?
개인이 양도했어. 알겠어요? 개인이 양도했어. 근데 그 개인이 여기서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종합소득세라고 해요. 그럼 법인이 양도했다면 법인세라고 해요. 항상 소득과 관계 세금 들어가면 그 지방정부의 일부 지방소득세를 부담해야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양도행위가 개인이 양도하여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자주 하지 않죠. 근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하는 거는 자주 사고 판다는 거죠. 계속적인 행위들 양도는 종합소득세라고 우리가 사업성을 띠고 있지 않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아파트 한 개 사가지고 팔고 건물 사가지고 팔고 했죠. 그런 거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아까 소비세라 했죠. 예,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 소비세고 세금은 아까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럼 대신 파는 사람이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지세가 들어가요. 자, 그런데 원래는 아까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없다 했죠. 부가세가 없다 했어요. 근데 여기 아까 감면 있어요. 감면. 세액을 할인받았어요. 할인받으면 전부 다 뭘 부담하느냐?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모든 세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에만 적용하는데 취득세는 한 번 내요. 그다음 등록세는 한 번 내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감면분에 대해서 감면받더라도 부가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소득세는 한 번만 발생해요. 그래서 원래는 없지만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취득 단계에 적용되는 세금, 보유 단계에 적용되는 세금, 처분 단계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어요. 근데 원래 이 자체가 세법 문제예요. 세법. 그리고 과거에는 세법에서 내다가 지금 여러분 1차에 뭐 했어요? 부동산 학개론 있죠. 학개론에 들어가면 정책론이라 있어요. 그 정책론이 정책 기초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정책이 있고, 주택 정책이 있고, 조세 정책이 있어요. 그 조세 정책에 계속 냈어요. 지금 한 4년째 계속 내고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세법 문제인데 학교에서 놓고 있다. 학교는. 알겠어요? 올해도 났어요. 네? 올해 시험도 났다고요. 네, 세금이. 자, 넘겨봅니다. 자, 그래서 심화학습 부분에 그 나눠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누면 안 되고 지금 내가 앞으로 이거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취등, 상정, 부가치, 인지세, 재종지, 소득. 소득하면 이거 무조건 생각나야 돼요. 소득. 되나요?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면 이제 조세 용어 정의라고 있는데 세법이라고 있죠. 세법.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거기 뭐가 있나요? 특별시, 강력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있죠. 그게 특별시와 강력시는 뭐죠? 강력자치단체죠. 되나요? 자, 그럼 특별자치도는 어디예요? 제주도를 말하죠. 그럼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말해요? 세종시를 말하죠. 예? 자, 그러면 도 있죠, 도. 도는 뭐죠? 강력자치단체죠. 그 밑에 시구는 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말하죠. 구는 특별시나 강력시 속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구라고 말하죠.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하면은 크게 강력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근데 우리 선거를 할 때는 누구한테 투표해요? 청 붙는 데까지만 하죠. 네? 업장, 면장 선거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지방세가 나눠준다. 그럼 지방세는 뭐가 내는 거?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과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놓는 세목 중에 자 취득세였어요. 무슨 세금? 취득세가 있는데 이 취득세는 자 보세요. 특별시, 강력시 있어요. 되나요? 그럼 특별시, 강력자치단체죠. 됐나요?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뭐죠? 구라고 있어요. 구청 있어요. 자, 그 다음 요거 대변하는 거 도 있어요. 도 밑에는 뭐가 있죠? 시나 군이 원래 행정구역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구분하지 않아요. 어디? 제주도, 세종시. 이거는 그냥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서만 사용하느냐? 구가 쓰는 세금이 아니라 특별시 강력시가 사용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도와 시군에도 도가 쓰는 세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제주도에는 밑에 뭐가 있어요? 시가 2개 있죠. 근데 전부 다 강력자치단체. 세종시도 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 취득세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구분한다면 강력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취득세는 오로지 어디만 사용한다?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 기초자치가 쓰는 세금이 아니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면허세 있어요. 자, 그러면 등록 면허세도 특별시, 강력시가 있고 구가 있고요. 자, 이것도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이거 한 번 내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도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시, 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가 씁니다. 그런데 등록 면허세는요, 특별시와 강력시로 본다면 특별시, 강력시가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구가 쓰는 세금이에요 하는 거예요. 구가. 알겠죠? 자, 그런데 도와 시군 본다면 도가 쓰는 세금이고 시군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오로지 강력자치단체가만 사용하는 세금이고, 그럼 이것도 한 번 내면 강력자치단체가 써야 되는데, 강력시와 구로 할 때는 등록면은 구세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것이 가끔 우리가 시험을 논다, 이 말이에요. 등록면허세가.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 번만 내는 세금, 이것도 한 번만 내는 세금. 자, 그러면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있어요. 재산세는 한 번 냅니까? 매년 냅니까? 매년 낸다고 했어요. 매년. 그럼, 취득세 한 번 내는 세금을 비교한다면, 앞에 비교해줬어요. 재산세를 낼 때, 이 재산세는 15년간 낸 세금과 취득세 한 번 내는 세금과 비슷해요. 네? 그럼 취득 단계 세금이 그만큼 높단 말이에요. 보유세는 매년 내지만 부담이 아주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재산은 부동산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부동산을 가치는 누가 올려주고 누가 낮춰주고요? 그 지방정부가 도와주죠. 아니, 부동산 가치가 올려주고 내리는 것은 그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옆에 내 부동산을 움직이게 하는데 내 밑에 공원이 조성됐어. 가치 올랐잖아요. 재산 가치 높아지잖아요. 해모 시설이 들어왔어. 부동산이 떨어질 거잖아요. 내 주변에 도로가 개설됐어. 내 가치가 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으로서 특별시, 강력시 밑에 있는 구가 있고, 그 다음에 도 밑에 뭐가 있어요? 시, 군이 있어.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자치단체 세금이 아니고 오로지 뭐다? 기초자치단체 세금만 되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다고요?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냐?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에서 지방세는 제주도는 모든 지방세를 시에 안 줘요. 무조건 도에 제주도만 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지방세 11가지를 세종시만 다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대충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안에는, 재산세는 내가 부동산만 가지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를 순수재산세라고 해요. 무슨 세? 순수재산세라고 해요. 순수재산세. 자, 그러면 재산세는 어디 세금이라고 했어요? 시, 군, 구세라 있죠. 어디라고요? 시, 군, 구세라 있어요. 그런데 이 순수재산세 말고도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시지역분 재산세란 말이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재산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재산세는 어떤 세금과 순수재산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자, 무슨 제? 도시지역. 자, 그럼 내가 도시지역을 간단히 언급했는데 원래 우리 행정구역은 뭐다? 특별시, 강력시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는 구죠. 구. 그 밑에는, 구 밑에는 이제 뭡니까? 동이 있겠죠. 리가 없잖아요. 여기는 읍면도 없잖아요. 원래 행정구역이. 예? 그리고 요 밑에, 도 밑에는 뭐가 있나요? 시, 군이 있죠. 되나요? 요 밑에는 시에는 동이 있고 군 밑에는 동이 없죠. 예? 그러면 요 밑에는 뭡니까? 원래는 읍면이죠. 요 밑에는 동이고 요 밑에도 동이죠. 그 다음 밑에 가면 리 열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행정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금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요. 강력자치단체와 기초단체만 세금은 나눠져요. 근데 세금 구분할 때 도시지역이라 말이 났다는 도시지역. 우리는 어느 지역을 도시지역일까? 네, 당연히 구, 시 이상 지역. 특별강력시, 구, 도, 시. 요 행정구역 명칭이 요거 붙고 요거 붙고 요거 붙고 요 붙는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고요. 어느 지역을? 시 이상 지역을 도시지역이라 한다고요. 인구밀집지역.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업, 군 밑에 뭐가 있어요? 업, 면이 있죠. 군 이하 지역이야. 이 군 이하 지역을 우리는 도시지역 밖이라 한다고요. 됐나요? 자, 이 지역을 뭘 한다고요? 도시지역 밖. 요거 빼면은 뭐다? 도시지역 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울산광역시 남구청 있죠? 울산광역시에 있는 남구청은 뭐다? 도시지역이죠? 맞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중구, 북쪽에 있다 북구, 동쪽에 동구 있잖아요. 남쪽에는 남구. 예? 근데 하나, 따로 있네. 울주군이잖아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잖아. 이름이 뭐야? 군이야, 군. 그럼 도시지역 내야 밖이야? 울산광역시 속에 있지만 군이야, 군. 지명이. 그러면 이건 도시지역 밖이라고. 아시겠어요? 자, 원래 울산광역시나 울주군은 예전에 행정명칭이 경상남도에 속했는데 분리됐잖아요. 자, 그럼 부산광역시는 도시지역이 맞죠? 그럼 부산광역시 속에 구가 많죠? 동래구, 구가 많죠? 그런데 또 거기 뭐가 있어요? 기장군 있잖아. 예? 그럼 광역시 속에 있는 구는 도시지역이 아니라고요. 거기 인구가 많아도 도시지역 밖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자, 시와 군이 따로 있었죠. 그죠? 근데 행정구역이 시와 군이 통합됐죠. 통합된 거 알죠? 이해했나요? 시와 군이 통합된 지역이 있죠. 알아듣나요? 그러면 시와 군이 통합되면 군 이름 안 쓰겠죠. 그럼 무슨 시 되겠죠. 그러면 읍면은 그대로 쓰겠어 안 쓰겠어요? 그대로 써죠. 시, 군이 통합되었어요.
원래 시 안에 있는 동은 동이야. 근데 군만 이게 더 큰 것이 시니까 군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시로 통합됐죠. 이 말이야. 흡수됐단 말이야. 근데 원래 군 안에 있는 통합되도록 엄면은 그대로 가진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원래 행정명칭이 엄면은 원래 어디 있는 거야? 군 속에 있는 예? 단체라고요. 근데 통합되다 보니까 군만 이름이 없어지고 시 안에 엄면이 있다 이 말이야. 시 안에도. 알았나요? 그럼 엄면, 즉 무슨 시 무슨 면 하면 뭐야? 그건 도시 바퀴라고. 위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요 명칭을 생각하라고. 알아듣나요? 그리고 우리 통합된 지역이 많아요. 우리가 거기에 계신 분이 가끔 누가 요거 뭐 하다 길 가다가 어디를 빠진다 들어봤죠? 새길로 빠진다. 그 새길로 빠진 거 말고 지명을 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남해 고속도로 있어요. 부산에서 남해 쪽으로 쭉 가면요. 진주가 딱 나와요. 진주 바로 조금 옆에 사천이 있어요. 예? 사천길이, 진주가 있고 사천길이 있고 조금 하면은 남해가 나와요. 그 잘못 빠지면 저 어디로 삼천포로 빠진다고요. 사천 바로 밑에 삼천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삼천포 군이었고, 삼천포는 시였고, 사천은 군이었어요. 그 행정구역이 통합됐다고요. 사천시로. 삼천포시가 군이 뺏겼어. 사천시로 돼 있다. 통합돼가지고. 이해됐나요? 자, 예전에 그러면 또 어딜 갑니까? 낚시 많이 가는데. 남해로 갑니다. 남해 쪽으로 가면, 예? 남해 쪽으로 가면 마산 지내서 뭐 나와요? 진해? 진해는 요 삼천 부산에 붙었는데, 부산 강서구 옆에 붙은 것이 그는 진해고, 진해 마창진이 통하면 창은, 예? 창원이 됐잖아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잖아요. 창원 특례시. 되나요? 그럼 창원을 지나서 마산을 지나서 딱 넘어가면 고성 나와요. 고성 공룡 엑스포 안 들어봤나요? 엄청 크게 항상 매년 하잖아요. 공룡 엑스포 하잖아요. 엑스포 매년 고성 나와요. 고성 지나서 또 밑으로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통영이에요. 통영. 근데 그게 원래는 충무였어요. 충무. 왜 충무였을까요? 그게 두 개 다 이름이 이순신 장군 때문에 만드는 지명이에요. 둘 다. 충무공이잖아요. 그래 충무시였다고요. 그래서 싸고 있는 건 또 뭡니까? 네? 통영이야. 통영. 그것도 이순신 장군이 따른 거야. 그래서 싸고 있는 건 두 개가 통합됐다고요. 충무시하고 통영군하고 그것도 충무시 안 써. 이제 통영시야. 통영시. 통합됐다고요. 이렇게 통합된 지역이 많단 말이야. 진주도 진주 안에 있는데 진주를 싸고 있는 진양군이 있어요. 그게 통합돼가지고 진주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왜 원지명을 생각하란 말이야.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지역에 있든 맨 끝에 뭐가 됐다? 군, 업, 면은 도시적 바퀴라고요. 알아듣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재산세는 뭘 했어요? 순수 재산세가 있다 했죠? 에? 이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다 재산세를 내야 돼.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도시지역 부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너가 가진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다면, 도시지역 속에 있다면 이것만 내지 말고 이것도 내라 이 말이야. 세금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구동 있죠? 무구동 있잖아. 울산대학교 있죠? 옆에 조금 넘어 고개 산 딱 넘어 뭐야? 그 울주군이잖아. 고속도로가 쭉 놉니다. 고속도로 밑에 여기 IC 밑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요렇게 길이 돼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는데 요쪽이 울주군이야. 알겠어요? 여기 남구라. 무구동 쪽에. 그러면 여기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도 아파트 있어. 알겠어요? 요 아파트가 먼저 짓고 요 아파트가 뒤에 짓어.
어느 게 가치가 높아? 가치는 이게 더 높아. 이게 더 낮아. 재산세는 그런데 어떤 게 더 많이 나? 예? 이게 더 많이 논다고. 가치는 이게 더 높은데. 재산세는 이게 더 적게 논다고. 왜? 군이니까. 군은 이거 부담 안 한다고. 알았나요? 이 지명이라는 것이 행정에 대한 지명이라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야. 예? 언양은 뭐야? 어디 속해요? 울주군이잖아. 예, 따로. 자,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가보자. 2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장 있고, 지방세 관계법, 가세기간. 자, 가세기간이라 나눴는데요. 가세기간이란 말은, 우리가 세금은요, 자, 우리가 24개 세금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5가지밖에 안 논다 했어요.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은 한 번 냅니다. 몇 번 낸다고요? 한 번만 냅니다. 근데 언제마다 낼까요? 취득 시마다. 취득할 때마다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는 가세 기간이 아니에요. 가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러면 등록 면허세도 한 번만 내요. 그럼 뭐 할 때 낼까요? 이거는 공시할 때마다 등록 시마다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번 내는 거. 그럼 이것도 가세 기간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뭐 한다고요? 그 재산이 소멸되지 않는 한 매년 내요. 알겠어요? 그 매년 내는 그 기준점이 재산 가치가 계속 바뀌겠죠. 아까 재산 가액을 기준한다 했죠. 매년 6월 1일 기준이에요. 그럼 이것도 가세 기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세하는 기준일이라고 말해요. 가세 기간 아니라고요. 그러면 너가 재산을 보유했는데 재산을 많이 가졌잖아. 아까 뭐라 했죠? 종합 부동산세를 부담하라. 올해 종부세가요. 종부세가 어디 지역에?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있죠. 올해 강남에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에? 종부세만, 재산세하고 종부세만 해도 그 지역은 엄청나요. 1년에 얼마? 어떤 사람 1억 내야 돼. 재산세만 1억. 어떤 데는 5천만 원. 우리 지방은요, 해봤자 뭐 20만 원. 100만 원 내는 데가 별로 없어. 25억짜리잖아. 무슨 말 아세요? 기본이 4천만 원, 5천만 원 내야 돼. 매년 재산세를. 알겠어요? 매년 냅니다. 그러면 너는 부자잖아. 주택을 많이 가지니까 부자잖아. 너가 가진 주택이 아파트가 한 채만 가지면 12억을 초과하는 금 내야 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9억을 초과 또 내야 돼. 이렇게 돼. 그럼 이것도 매년 냅니다. 매년. 그럼 이것도 기준점이 똑같다는 거야. 부동산 관련 보유세는 기준점이 똑같다. 그럼 이것은 가세 기간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한 번 내는데 취득 시, 등록 시, 이거는 정해놨는데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날을 6월 1일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양도 소득입니다. 소득세. 자, 아까 소득세는 누구의 소득이랬죠? 개인의 소득이랬어요. 그럼 우리 개인들은 소득 활동을 계속 합니까? 아니면 잠깐 합니까? 물론 어느 사람은 아예 뭐 돈벌이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자연들은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자연들은 소득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거야.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내고 세금 내고 할 수 없잖아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소득세는 총 8가지 소득이 있어요. 8가지. 이자 소득이 있다면, 투자에서 배당 소득이 있다면, 예.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장사라든 어찌하든 사업 소득이 있다면,
노동을 제거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다면, 요 6가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처분해서 양도소득이 있다면. 그래서 개인들은 어떤 소득이든 요 8가지를 열거해 놨는데, 어떤 소득이든 간에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끊임없이 계속 하시니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다? 가세기간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소득세는 어떤 소득을 한다? 1가세기간 소득금액을 가세표현하는 거다. 한 달분도 아니고 6개월분도 아니고 3개월분도 아니고 소득세는 반드시 1가세기간이 끝나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한다 이 말이야. 이거를 가세기간이라 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요거를 가세기간다. 그럼 이 기간을 두고 있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소득세고요. 법인 소득도 마찬가지. 법인도 투자를 하고 돈이 들어와야 이익이 얼마인지 알 거잖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1년 해요. 아까 소비세 있죠?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 물건을 팔아. 그럼 소비자는 부가가치 받았죠? 매일매일 세무서에 부가가치 낼 수 없잖아요. 그래 1기, 2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 1기, 2기. 이렇게 2번 줘요. 소득이 많은 사람은 4번 줘요. 부가가치 기간이 있다. 요거를 가세기간이란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7번 가세표준 아까 했고요. 그 다음 표준세율이 있어요. 무슨 세율? 표준세율. 자, 아까 우리 세금을 보면 모든 세목은 다 뭐가 있다? 세율이 있어요. 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 있어요. 예를 들면 세법에서 4% 해라. 세율을 4% 줬어요. 4%를 해서 표준세율 구조로 해라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4%를 주면서 일정 세율로 해라 라는 게 있어요. 표준세율 구조야, 일정 세율 구조야. 우리는 세법은 그 낱말에 뜻이 다 포함됐어요. 낱말. 그럼 표준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냐, 기준이다 이 말이잖아요. 보통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일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뭐 할 수 없다? 조정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세율이고, 표준은 일단 법률상의 기준을 제시하니까 기준세율이야. 조정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조정 가능한 것을 표준세율이라고, 일정 세율은 조정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우는 5가지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이 있는데, 종부세는 일정 세율이고 나머지는 표준세율이에요. 그럼 표준세율은 방금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정할 수 있다 있죠. 조정할 수 있다 있죠. 그럼 이게 4%라면 그 4%가 표준세율이라면 요게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앞에 있는 기준이 되는 세율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럼 그 기준 세율에다가 곱하기 뭐 퍼센트를 한다고요. 되나요? 조정 가능한 세율을 뭘 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이 세율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 세율에다가 더하기도 되고 뺄쳐도 된다. 20%를 더하세요. 그러면 0.8% 더하라 말이야. 그럼 4.8%. 네? 20%를 낮추세요 하는 거예요. 요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세율 구조가 있고, 표준세율을 일반 세율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를 기본 세율이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 중과세 세율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중과가 뭐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표준세율 있죠? 4% 있죠?
4%만 적용하지 마라 이 말이야. 더 세금을 더 무겁게 적용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예? 4배 하세요, 3배 하세요, 추가해서 더 한다 이 말이야. 세율을. 알겠어요? 여기다가 세금을 이거는 조정하는 거고, 요거는 2배를 더하라, 3배를 더하라, 이래 놓은 거예요. 배수를 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나중에 우리가 취득세 가면 4% 하지 말고 2%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200을 더하라. 그러면 4%에다가 4%를 더해서 총 8% 정해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 100분의 400 해라. 그러면 8% 더해져서 12% 내라. 이렇게 무겁게 정하는 거를 중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중과세 대상은 뭐 한다? 요거 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과세가 되면은 이 세율은 조정하면 안 됩니다. 조정할 수 없어요. 기본 세율만 적용될 때는 조정 가능하지만, 예? 중과세 대상 세율에는 조정하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표준 세율이 원래 있는데, 비과세 대상이에요. 그럼 비과세라는 것은 과세를 하지 마세요라는 거야. 그럼 세율이 있어 없어? 이건 세율이 없어요. 그럼 이 원래 4% 있는데, 원래는 4% 정해야 되는데 아예 4%를 적용하지 마라 말이에요. 세금 부과시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비과세 대상이에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이렇다. 자, 그 다음에 뭐 과세 표준 신고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수정 신고서, 그 다음 법정 신고 기한 있어요. 자, 뭐라고요? 법정 신고 기한. 자, 요것도 설명해 보면, 자, 앞 시간에 내가 세법은 모든 세금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고 성립한 근거를 가지고 학정을 짓고 그다음 소멸된다 했죠. 그럼 아까 학정을 지려면 세액을 계산하는 게 학정이라고. 네? 그럼 세금을 부과하고 세액을 학정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돼요? 가세권자가 학정 권한이 있다고요. 누가 권한이 있다고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가세권자가 부과 권한이 있고 학정 권한이 있다고. 근데 학정을 가세권자가 하려고 하는데, 학정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했죠? 가세 표준이 필요하다 했죠. 그래서 가세 표준을 알아야 되는데,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모르면, 이렇게 있잖아요. 모르면 누구로부터? 우리 세금은 가세권자 납세 의무자 관계라고. 어?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모르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잖아. 납세 의무자를 신고를 받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사면 뭘 낸다 했어요? 취득세를 내야 된다 했죠. 예? 그럼 취득세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취득 가액을 알아야 세율을 정하잖아. 예? 그럼 두 사람이 각과 을이 매매를 했어. 한 사람은 샀죠. 한 사람은 팔았어요. 두 사람이 매매한 것을 가세권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두 사람이 매매한 사실을 가세권자가 압니까? 모릅니까? 이 상황에 이거를 왜, 모르잖아요. 두 사람이 매매한 사실을 국가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뭐 해줘? 신고하란 말이야, 신고. 두 사람이 사고 판 행위를 국가가 안다? 모른다고요. 임대 계약한 거를 국가가 압니까? 몰라요. 알려줘야죠. 이해됐나요? 그럼 자동차를 내가 가진 건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동차 살 때 등록했잖아. 등록하지 않은 차에서 꺾고 다닐 수 없잖아. 에? 자동차 등록은 넘버가 부여돼야 끌고 다닐 수 있지. 넘버도 없는 자동차를 어떻게 끌고 다녀? 이미 등록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세금에 대해서는 세액을 산출하려면 가세 표준을 알아야 세액을 한다. 그 가세 표준을 가세권자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 말이야.
자, 그럼 취득행위는 가세권자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누구, 납세 의무자, 너가 신고해달라,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신고주의라고요. 무슨 주의? 신고주의라고요, 신고주의. 누가 신고한다고요? 앞에 말을 안 써, 누가 신고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해달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했는데, 내가 타인에게 돈 빌려줬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채무자로부터 뭘? 담보물을 설정해라. 그럼 거기에다가 뭐 한다?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다 했잖아. 오케이? 그러면 채권자,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가세권자 모르죠? 그게 설정 등기해야 되잖아. 그럼 설정 등기하는 사실도 가세권자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저당권을 설정할지, 안 할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등록 행위도 내가 앞에 등록, 우리가 부동산의 등기 등록은 소유자가 하는 설정 행위가 있고, 채권자가 하는 행위가 있고, 임대차 관계 임차인이 하는 행위가 9개 밖에 없다 했어요. 그 민법상에 비하면. 그럼 이것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뭘 설정할 겁니까? 라고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신고를. 알겠어요? 세목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게 됩니다. 신고주의. 알겠어요? 신고주의. 그럼 재산세는 안다, 모른다? 알죠? 안다 말이야. 등기부가 없어도 안다 말이야. 무가 건물도 재산세 낸다, 안 낸다? 내야 돼. 무가 건물도 등재돼 있어. 그럼 재산세는 알고 있어. 그럼 신고할 필요 있어, 없어? 신고할 필요 없죠? 이건 신고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됐나요? 신고 필요 없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도 요 놈이 요렇게 온단 말이야. 요것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 그럼 신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 말이야. 됐나요? 자, 개개인이 근로를 해서, 노동을 했어. 월급을 받았어. 국가가 안다, 모른다? 개개인이 돈 벌인 거를 국가가 안다고요? 몰라요. 아니, 내가 얼마 벌었는지 국가가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아는데요. 아니, 누군가가 월급 준 사람이 신고를 했으니까 들어갔으니까 알지. 누구한테 나는 월급 얼마 줬어요? 신고가 들어가니까 알지. 개개인들이 월급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알겠어요? 아, 개개인 소득이 어떻게 알아? 몰라. 오케이? 모른다 말이에요. 모른다. 그럼 이것도 뭐 해라? 신고해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 5가지 제목에 대해서 암기 개념이 아니라 알지 못하니까 신고주의고 이거는 신고할 필요 없어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러면 신고주의가 되는 건 지금 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있죠. 어? 그러면 국가에서 그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해서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요. 내가 편할 때 언제든지 신고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정해준다고요. 그 기간 안에 신고하라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세목마다 신고 기간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지. 이해됐나요? 이거는 취득할 때만 낸다 했죠. 그럼 이거는 취득일부터 기본이 60일 이내에 하라고 있고,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3개월도 있고, 그 다음에 9개월도 있어. 6개월, 9개월, 이렇게 있어. 이건 나중에 기간에 따라 기본이 60일인데, 거기에 대한 기간이 있어. 요거는 신고 기한이 없어. 등기는 언제까지 내느냐?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야. 근데 소득세는 아까 뭡니까? 기간을 준다 했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끝나면 다음 연도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년이 끝나야 가서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신고하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에 나중에 보면 예정신고가 있어. 예정신고. 일반적으로 2개월 있어. 하여튼 신고주의는 뭐가 있다? 법정 신고 기간이 있다. 그럼 이거는 우리 24개 세금을 다 익히라는 게 아니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소득세 법적 신고 기간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는 신고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가세권자가 바로 결정 고지한다고요. 이거는 신고 기간이 없어. 이거는 신고 기간 없다고. 이해됐나요? 그럼 요거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세금도 같이 납부해야 돼. 이 기간 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를 해야 돼. 알아듣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신고는 전부 다 뭐가 있느냐? 납부서가 전달되나? 납부서라고. 뭐라고요? 납부서라고요. 근데 요거는 신고가 없고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서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고지서 속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세요라는 납부 기간이 있어요. 우리 전기요금은 뭐야? 고지받아 내죠? 그럼 고지서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셔야 돼 있죠? 요거는 납부서고 요거는 고지서라고요. 됐죠? 자, 잠시 있다가 보겠습니다. 네.